여러분,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나이 들어서 굶는 게 무슨 건강이야. 잘 챙겨 먹어야지. 이게 우리 부모님 세대, 또 지금 50대, 60대 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죠. 예전에는 굶는다는 말 자체가 곧 가난이나 병약함을 떠올리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반대입니다. 너무 풍족하고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생겨요. 당뇨, 고혈압, 지방간, 관절염 이런 게 다 과잉 섭취랑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떠오른 게 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 5, 60대도 안전할까? 오늘 저는 이 질문에 대해 아주 길고 깊고 실질적으로 풀어드리려 합니다. 첫째, 간헐적 단식이 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가? 그 원리를 조금 더 풀어봅시다. 우리 몸은 사실 먹는 상태와 굶는 상태를 오가도록 설계돼 있어요. 옛날 사냥 시대를 떠올려 보세요. 사냥 성공하면 고기 실컷 먹고 실패하면 하루 이틀 굶기도 했죠. 그런데 지금은 냉장고 열면 음식, 편의점 가면 음식, 24시간 음식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단 한순간도 굶는 모드로 들어갈 기회가 없어요. 이게 무슨 문제를 만드냐면 세포 청소, 즉 자가포식 기능이 약해집니다. 간헐적 단식 연구에서 늘 강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굶는 동안 세포는 스스로 오래된 단백질이나 손상된 부분을 분해하고 재활용합니다. 말 그대로 청소하고 수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먹기만 하면 이 청소 시간이 없어지고 결국 노화와 질병이 빨라지는 겁니다. 둘째, 5, 60대에게 간헐적 단식이 왜 필요할까? 한마디로 말하면 대사 건강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당이 잘 안 내려갑니다. 같은 밥을 먹어도 젊을 땐 금방 소모되는데 50대 넘어가면 혈당이 오래 머물러요. 혈압도 잘 안 떨어지고 콜레스테롤도 더 쉽게 쌓이죠. 이런 걸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걸 잡는 데 간헐적 단식이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일리노이 대학 연구에서는 55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8주 동안 16대 8간헐적 단식을 했더니 체중은 평균 3에서 4kg 빠졌고 혈압은 6mHg 정도 내려갔습니다. 물론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니지만 약을 늘리지 않고 생활 습관만으로 이 정도 변화를 본 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셋째, 하지만 무조건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5, 60대는 이미 기저질환을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62세 여성분인데 혈압약과 당뇨약을 동시에 드셨습니다. 주변에서 간헐적 단식하면 당뇨도 좋아진다더라 해서 16대 8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침에 당뇨약을 먹고 점심까지 아무것도 안 먹은 겁니다. 그날 오전에 장을 보다가 갑자기 어지럼증과 식은땀, 저혈당 쇼크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58세 남성분은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었는데 의사랑 상담 후에 저녁 6시 이후로만 단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점심과 저녁을 잘 챙겨 먹고 밤에는 물만 마신 겁니다. 3개월 만에 체중 5kg 줄고 약도 하나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사례에서 보듯 똑같이 간헐적 단식을 했는데 결과가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결국 내 몸 상태, 내가 먹는 약, 생활 패턴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넷째, 5, 60대 맞춤 간헐적 단식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초보자는 절대 16대 8부터 시작하지 마세요. 12대 12부터 시작하세요. 저녁 7시에 식사 끝내고 아침 7시에 다시 먹는 겁니다. 사실 이것만 해도 야식이 사라지고 위장이 충분히 쉬게 되니까 효과가 나타납니다. 둘째, 단식을 하는 동안 수분을 꼭 챙기세요. 물, 보리차, 무가당, 허브티 좋습니다. 그런데 커피는 공복 위산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 위장이 약한 분은 주의하세요. 셋째, 식사 시간에 단백질을 반드시 포함하세요. 5, 60대는 근육량 유지가 생명입니다. 고기, 생선, 두부, 달걀, 콩, 이게 필수예요. 그리고 칼슘, 비타민 D, 오메가3 같은 영양소도 신경 써야 합니다. 넷째, 단식 중 운동은 가볍게만 하세요. 공복의 격한 운동은 어지럼증을 부르고 근육 손실 위험이 큽니다. 대신 가볍게 걷기, 스트레칭, 요가 정도가 딱 좋아요. 다섯째, 심리적인 부분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면 배고픔을 참아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껴요. 그런데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됩니다. 특히 5, 60대는 스트레스가 면역력과 직결되니까 무리하면 안 돼요. 제가 만난 한 56세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예전엔 뭘 먹을까 계속 고민했는데 이제는 아침은 아예 건너뛴다고 정해버리니까 생각이 단순해지고 좋아요. 반대로 어떤 분은 저는 아침을 안 먹으면 하루 종일 예민하고 짜증이 나서 가족한테 괜히 화를 내요. 이러셨습니다. 이런 경우는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저녁을 조금 줄이는 방식으로 바꾸면 됩니다. 결국 간헐적 단식은 내 몸과 마음이 편해야 오래갑니다. 여섯째, 식단 예시도 들어드릴게요. 만약 점심 12시부터 저녁 7시까지 8시간 안에 식사를 한다면 점심은 현미밥 반 공기, 닭가슴살 구이, 나물 두세 가지, 된장국. 간식은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 한 줌, 사과 반 개. 저녁은 연어 구이, 두부, 김치, 채소 샐러드, 고구마 반 개. 이 정도면 단백질, 섬유질, 좋은 지방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양은 너무 과식하지 말고 항상 80%만 먹는다는 마음으로 드세요. 일곱째, 실패 사례도 꼭 이야기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에 살이 쭉 빠지다가 3개월 뒤부터 다시 찝니다. 왜냐면 단식 시간에 폭식하기 때문이에요. 16시간 굶었으니까 보상해야지 하면서 라면, 치킨, 아이스크림 이러면 당연히 효과가 사라지죠. 또 어떤 분은 너무 빡세게 시작해서 3일 만에 포기합니다. 난 의지가 약하구나 자책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몸이 적응할 시간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성공부터 쌓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야식만 끊었다. 내일은 아침을 1시간 늦췄다. 이런 식으로요. 여덟째, 간헐적 단식이 주는 보너스 효과도 있습니다. 첫째, 수면이 좋아집니다. 밤 늦게 먹으면 위장이 일을 하느라 뇌가 깊은 잠에 못 들어갑니다. 단식을 하면 자연스럽게 위장이 쉬니까 수면 질이 올라갑니다. 둘째, 두뇌 건강에도 좋아요. 연구에 따르면 간헐적 단식이 뇌에서 BDNF라는 단백질을 늘리는데 이게 기억력과 집중력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에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연구자들이 있어요. 셋째, 염증이 줄어듭니다. 관절염이나 만성 통증을 가진 분들이 단식 후에 통증이 줄었다는 사례가 꽤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염증 수치가 낮아지는 건 분명히 과학적으로 관찰되고 있어요. 아홉째, 생활 루틴으로 정리해 볼까요? 아침 공복에 일어나면 따뜻한 물 한 컵. 커피는 위가 괜찮으면 마셔도 됨. 오전 가볍게 산책이나 스트레칭. 점심 12시 단백질 채소 위주의 균형 잡힌 식사. 오후 간식 견과류, 과일 조금. 저녁 6시 단백질 위주 가볍게. 저녁 7시 이후 물, 허브티만. 이렇게만 해도 16대 8이 자연스럽게 완성됩니다. 열째,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완벽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간헐적 단식도 결국 생활 습관 중 하나입니다. 며칠 하다가 깨졌다.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돼요. 여행 가서 규칙 못 지켰다. 괜찮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다시 하면 돼요. 중요한 건 장기적으로 몸이 편하고 건강 지표가 좋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간헐적 단식 5, 60대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유행만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내 몸 상태에 맞게 천천히 안전하게. 그리고 단식 시간보다 식사 시간에 뭘 먹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하고 나서 몸이 가볍다, 머리가 맑다, 속이 편하다.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느껴야 합니다. 만약 반대로 피곤하고 예민하고 힘들다면 그건 내 몸에 안 맞는 방식이에요. 과감히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내일은 더 건강한 하루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